안녕하세요. 악본의 팟캐스트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쿠버네티스 파드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제가 쿠버네티스를 공부할 때는 파드를 생성하기만 하면 끝인지 알았는데, 이 파드가 불안정할 때 서비스 장애까지 이어진다는 걸 알았고, 이 서비스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파드 설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설정들을 파드의 안정성을 위한 설정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블로그 글에 또는 유튜브에 작성을 했는데, 처음 작성을 할 때는 10가지가 넘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파드뿐만 아니라 노드 등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10개가 넘었었고, 파드만 조금 고려를 하기 위해서 글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8개로 축소가 되었고, 그 내용을 블로그에 작성을 했고, 현재 시간이 될 때마다 시연 영상을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연 영상이 예상보다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파드 안정성에 대한 장애 현상을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 한 편 한 편마다 한 4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보다 일찍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드 안정성은 사실 서비스에 대한 고객 민감도가 많을 때 많이 체감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파드가 안정성이 떨어져서, 즉 파드가 죽어서 서비스 장애가 나더라도 사용하는 고객 또는 고객의 민감도가 많이 줄어들면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서비스에서 많이 필요한 설정입니다. 저도 최근에 작년에 이직을 하면서 파드 안정성에 대한 걸 많이 체감을 하게 되었고, 한 개 한 개 발견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파드 안정성에 중요한 거는 발견을 할 때 최대한 빠르게 원인을 파악을 하고 수정을 하는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파드에 대한 설정을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이 파드의 안정성이 불안정한지도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즉시 빨리 고치려고 하는 그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에 적었던 8가지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8가지 설정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9개가 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녹화했을 때는 8개로 설정했으므로 8개를 한번 음성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파드 레플리카 개수입니다. 뭔가 당연할 수도 있지만 운영 환경에서는 파드 레플리카를 2개로 설정하는 것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플리케이션, 즉 파드로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웹 서비스가 많습니다. 웹 서비스는 외부에서 호출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외부에서 호출을 할 때 이 파드 개수가 1개이면 이 파드가 죽는 순간 호출이 불가능합니다. 파드 레플리카 개수가 2개라면 파드 1개가 비정상적이라도 다른 파드가 실행 중이기 때문에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 환경에서는 파드 개수를 레플리카를 2개 이상 넣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무작정 파드 레플리카를 2개로 늘리면 안 됩니다. 이 파드 레플리카가 2개일 때 같은 로직이 2번 돌 수 있는 서비스들, 또는 아키텍처적으로 레플리카가 2개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배치 서비스들이 있겠죠. 이런 서비스들은 저희가
레플리카를 두 개를 늘리기 전에 개발자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파드 레플리카 두 개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파드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관계자분들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파드 레플리카 두 개를 늘려도 상관없어서 늘렸지만 장애가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파드에서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부팅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팅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부팅 타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트래픽을 보내게 되면 당연히 500번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파드가 준비될 때까지 트래픽을 보내지 않도록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정은 프로브로 할 수 있죠. 레드니스 프로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정은 이제 이 프로브 설정입니다. 레플리카를 두 개로 늘렸지만 이 파드가 충분히 트래픽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저희가 해주는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프로브, 그 중에 이제 레드니스 프로브이고요. 그리고 자가복구, 파드가 비정상 상태이면 이 파드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다시 재실행하는 행위가 필요한데, 그 프로브는 이제 라이브니스 프로브입니다. 결국은 두 번째 설정에서 레드니스 프로브 그리고 라이브니스 프로브 두 개 다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개발자 분들에게 위임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저희가 그 개발 서비스를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정은 파드가 여러 노드에 분산돼서 배치되는 설정입니다. 파드 레플리카를 두 개로 설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파드, 두 개의 파드는 한 노드에 떠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파드는 노드 장애에 종속이 됩니다. 즉 취약해지는데요. 노드가 장애가 발생하면 노드의 실행 중인 파드에도 영향이 미치고, 공교롭게도 한 노드에 똑같은 파드가 두 개 떠서 이 두 개의 파드는 실행이 비정상적으로 됩니다. 결국은 서비스 장애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드도 레플리카 두 개 이상을 늘리면 노드도 두 개 이상이 필요하고, 이 파드들이 여러 노드에 골고루 분산 배치되도록 설정이 필요합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설정은 파드 안티 어피니티가 있습니다. 파드 안티 어피니티는 보통 데이터베이스 계열의 파드에 쓰는데, 한 노드에 파드가 한 개만 뜨도록 설정을 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들은 프라이머리 레플리카 구조 또는 샤딩 알고리즘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런 파드들은 한 노드에 두 개 이상 파드가 뜨지 않도록, 즉 한 노드에 한 파드만 뜨도록 설정을 보통 걸어 놓고요. 그걸 파드 안티 어피니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 계열이 아닌 또는 한 노드에 한 파드만 있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토포로지 스프레드 컨스트레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맥스큐로 저희가 노드의 파드 간 개수, 즉 차이를 설정할 수 있는데, 노드의 파드 간 개수를 한 개로 설정하고 싶으면 맥스큐를 하나로 설정하면 됩니다. 자, 이런 설정을 지원해 준 게 토포로지 스프레드 컨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토포로지라는 용어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불리는 용어고, 저도 아직 확실한 정의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토포로지라는 개념을 찾아보니까 이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배치되어 있는 걸 나타나는 용어더라고요. 많이 토폴로지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곳이 인프라 쪽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토폴로지 아니면 서버 토폴로지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리소스입니다. 저희 파드에서 CPU 그리고 메모리,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GPU도 있겠네요. 이런 리소스들을 설정해주는 필드인데요. 파드 안정성 관점에서 이 리소스를 제한해야 되는 이유는 노드 장애로 노드 장애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CPU 리소스를 저희가 리밋을 걸지 않으면 파드가 노드의 최대 자원을 다 쓰게 됩니다. 그러면 노드가 비정상 상태로 빠질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노드가 비정상 상태면 노드에서 실행 중인 모든 파드에 영향이 가서 서비스 장애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1년차 때 겪었던 일인데 젠킨스를 파드로 실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젠킨스는 주로 빌드 배포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저희 팀이 그 젠킨스 리소스 리밋을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한정 노드 자원을 다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파드가 리액트 JS 계열이 이 메모리와 CPU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젠킨스가 노드의 메모리와 CPU를 100% 사용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노드가 죽었습니다. 그냥 노드 쉘 접속도 안 됐고 그냥 노드가 비정상 상태로 빠졌고 그래서 그 노드에 실행 중인 다른 파드에 영향이 가서 작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제가 겪어보니 리소스 리밋을 결국 거는 이유는 노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라는 걸 제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드를 보호하는 장치도 있어요. 큐블렛이 어떤 노드가 만약에 위험한 상황에 리소스 한계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강제로 파드를 이빗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디폴트로 조사해보니까 10초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설정은 또 이제 큐블렛 하드 리밋으로 걸 수 있는데 이빗 하드 리밋 맞을 거예요. 근데 이게 10초에 한 번씩 검사하기 때문에 10초 안에 만약에 갑자기 자원을 다 쓴다, 파드가 노드 자원을 쓴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이 노드는 비정상 상태로 빠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리소스 설정을 해줘야 되고 특히 리소스 리밋을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설정은 바로 자동 스케일링 설정입니다. 쿠버네티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자동 스케일링, 오토 스케일링을 저희가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HPA라는 걸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데 HPA는 파드 레플리카 개수를 이제 늘리는 거예요. 수평적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파드 개수, 예전에는 인스턴스 개수겠죠? 이런 개수들을 늘리는 겁니다. 쿠버네티스는 매우 쉽게 이 수평 스케일링, 자동 스케일링을 걸 수 있습니다. 또는 간혹 이 VPA, 수직적 자동 스케일링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아직 현업에서 써보진 않았는데 이 VPA를 사용하게 되면 이 파드에 적합한 자원을 계산을 해서 걸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이걸 VPA는 써보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만약에 직접 필요하게 된 경우에 사용을 해보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설정은 자동 스케일링이었고요. 여섯 번째는 컨테이너 이미지 관련된 겁니다. 파드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설정할 때 레이테스트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변경에 대한 추적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할 때 버전 1, 2, 3, 4 이렇게 관리한다고 했으면 레이테스트로 관리하게 되면 항상 레이테스트예요.
그러면 이게 버전이 몇 버전인지 절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배포한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죠. 아니면 배포 시스템을 로그를 뒤지던지. 그래서 이런 변경 추적 어려움이 있고요. 이 추적이 어렵다 보니까 롤백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레이티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롤백을 하려면 이 이미지를 갖고 있는 PC에서 버저닝을 해서 다시 배포를 해야겠죠. 그래서 결국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컨테이너 이미지 레스트 사용을 금지해야 됩니다. 2023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 이미지 레스트 때문에 이 롤백 작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이그레이션 작업인데 이 언프레미스 서버에서 도커를 사용하는 PC가 갑자기 꺼진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장비사가 보니까 이 물리 서버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서버가 꺼졌다고 해요. 그래서 복구하는데 4시간 정도 걸린다 라고 들었고, 여기에 중요한 이 도커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커 컨테이너를 다른 서버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배포 시스템, 내부 배포 시스템을 통해서 이 컨테이너 이미지가 무엇일까 옮기기 위해서 버전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레이티스트였어요. 그래서 이게 버전 몇이지? 이 컨테이너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레이티스트로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다른 서버에 마이그레이션 하면 잘 뜰까? 라는 그냥 물음표만 계속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버전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바뀔 수 있고, 간혹 잘못하면 이 데이터가 꼬여서 영영 사용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이 레이티스트 하나 때문에 지연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게 아니더라면 몇십 분 안에 끝났을 작업인데 1시간 넘게 걸렸던 이제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이미지는 레이티스트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7번째 설정도 컨테이너 이미지에 관련된 설정입니다.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태그는 절대 덮어쓰기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레이티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버전 1, 2, 3, 4를 사용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에 덮어쓰기가 이제 디폴트로 아마 다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버전을 현재 최신 버전이 4인데 그대로 4인 버전으로 배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전 4버전이 사라지고 새로운 4버전이 덮어 써지겠죠. 처음에 배포했을 때는 잘 돌아가겠죠. 의도한 대로,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코드가 돌아가니까. 그런데 이제 5버전이 나오고 6버전이 나오고 7버전이 나왔을 때 갑자기 이제 이전 버전 롤백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이 없게도 그 사라진 4버전으로 롤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4버전은 덮어 써져서 없죠. 그래서 누군가의 로컬 PC에 옛날 4버전이 없는 한 그 4버전은 이제 코드 자체를 다 롤백을 해서 다시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이미지는 절대 덮어쓰기를 하면 안 됩니다. 디폴트로 뭐 도커 헙, ECR, 하버 같은 등에서는 이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이미지 태그를 덮어 쓴다는 그 금지 정책이 디폴트로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이 설정을 비활성화해줘야 됩니다. 보통 immutable이라고 해요.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는 immutable 해야 된다. 이제 라는 것이 이 컨테이너 이미지 태그는 덮어쓰면 안 된다 라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8번째 설정은 파드 그레이스 셧다운입니다. 즉 우원 종료인데 저번 한 2주 전에 제가 유튜브를 올렸었는데 이 파드가 종료될 때
안전하게 종료되도록 저희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안전하게 종료되지 않았을 때 위험한 상황이 몇 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작업인 것 같아요. 어떤 파드가 데이터베이스와 열심히 락킹을 걸고 열심히 트랜잭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드가 종료되어서 이 세션도 끊어야 돼요. 하던 일을 마치고 그냥 이 트랜잭션을 그냥 끊어야 되는데, 무작정 그 파드가 종료돼서 세션 종료를 기다리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이 데이터베이스 락킹 걸린 게 안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제 데이터가 꼬이거나 이런 것들 작업을 저희가 피하기 위해서는 이 그레이 셧다운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파드가 안전하게 종료되도록 설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파드의 라이프 사이클 훅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스탑 훅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파드가 종료될 때 이 시그텀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이 시그텀 이벤트를 저희가 이용해서 안전하게 종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의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설정들은 저희 사람이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무조건 생길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로 막아야 됩니다.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이 정책을 걸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데, 그게 바로 어드미션 컨트롤러입니다. 어드미션 컨트롤러 정책을 만들려면 이 어드미션 컨트롤러 웹훅 서버도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웹훅 서버가 받을 수 있는 아규먼트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작성하면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드미션 컨트롤을 쉽게 사용해주는 오픈소스들을 저희가 사용하면 되는데, 게이트키퍼, 그리고 키베르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는 키베르노가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쿠버네티스가 아마 알파 기능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쿠버네티스 자체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기능이 지금 도입되었습니다. 아직은 밸리데이션, 어드미션 컨트롤의 밸리데이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뮤테이션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중에 GA 될 때까지는 게이트키퍼나 키베르노 등을 사용하는 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들을 검사하는 프로세스를 저희는 만들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블로그를 올렸었고,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아마 시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것 같아요. 다 올리면 좋겠지만 일정이 바쁘면 안 될 수도 있겠죠.